자, 여러분들 제일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바로 수학입니다. 문과 수학은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위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3, 4등급권에서도 충분히 1, 2등급까지 역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등급을 지키는 것,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치고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대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과에서는 진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크죠.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 돼가지고서 한 여름 이후에 이과에서 4등급 이상의 점수를 못 얻어가지고서 문과로 전향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재수생들도 합류하기 시작하고 반수생들도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이과 수학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문과로 바꾸면은 바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들을 다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정신 바싹 차리고, 점수 잘 나오는 학생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 네, 아시겠죠? 네, 바싹 차리고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유형화된 문제들의 풀이법을 단순히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잘 나오는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는 뭐 어떻게 견뎌낸다 하더라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확 고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설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승부는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 잘 나오는 학생들이 더 중요하겠죠.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가지고 철저히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서는 저는 정석을 추천드리는데요. 저와 이제 포항공대 수학과 출신의 조재호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시중에 있는 기본서 중에. 대신 뭐 다른 기본서 보고 있는 거 있다면은 굳이 뭐 정석을 구입하셔서 보면 좋지만 굳이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기본 문제와 유제 부분 요 정도만 충실하게 풀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기본 문제라 함은 밑에 풀이가 나와 있는 대표 예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제는 그 밑에 딸려 있는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 파트를 풀 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암기는 절대 내버라는 겁니다. 뭐 수학이 암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그 과정에서 기본 개념까지 저절로 깨닫는 학생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개념대로 따로 공부를 해야만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정독을 하시고 기본 문제 풀고 유제를 푸시고, 네, 이게 암기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문제를 해설을 보고서 이해를 한 다음에 유제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풀어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본 문제를 푸실 때 왜 이 공식이 쓰이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이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셀프 티칭 방법을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셀프 티칭은 우리 스터디 공부 게시판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보시고요. 네. 그리고 공부하실 때 단순히 기본서만 보시는 거 외에도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병행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예 공부하실 때 화끈하게 보조교재까지 투입을 하셔서 수학 공부량을 빡세게 몰아붙여서 실력을 확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터디 개별 컨설팅 페이지에 추천 교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네, 공식, 그리고 공식에 따르는 조건, 그리고 그 다음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공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공식은 말할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면서도 그 공식이 어떤 건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뭐 학습 강연회 갈 때 문제를 내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x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거의 대답을 못해요. 뭐 아는 학생 있나요? x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근의 공식인데요.
물론 여기도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즉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인 근해 공식조차도 많이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특히 용어의 정의 같은 것들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뭘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조건, 어떤 조건일 때 공식을 쓸 수 있고 없고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학습 목표인데요. 네. 학습 목표라 하면 그 단원을 공부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수능 출제할 때 교수님들께서 교과서를 가지고 들어가시죠. 근데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로 하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교수님들에게도 출제 기준이 있겠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에 써있죠.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합공식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이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은 정말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겠구나라고 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로 존재하는 학습 목표를 알면은 그 해당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면 학습 목표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가장 제대로 된 풀이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수학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통기 진도가 안 끝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미통기 진도가 안 끝난 예비 고3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좀 벅찰 거예요. 미통기 파트 자체가.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개학한 후에 미통기 진도가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이용해서 복습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개별 컨설팅 페이지에 추천 강의 EBS부터 사설 인강까지 전부 다 시중 인강까지 다 뒤져가지고 제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맞는 강의들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 강의와 추천 강의와 문제집 추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컨설팅 페이지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스터디 홈페이지 오셔서 등급만 입력하시고 회원가입 10초면 하거든요. 등급 입력하시면 등급에 맞는 학습법과 추천 교재, 추천 강의 그리고 목표 대학까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화려한 1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월 모의고사 이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후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두 커리큘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우리 스터디와 함께 공부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